안녕하세요, 갓쌤입니다. 오늘은 밴부의 혁신을 뛰어넘는 기대작 크리얼러티 K2 플러스 콤보를 언박싱하고 리뷰해 보겠습니다. 저는 밴부와 K1을 모두 사용해 봤기 때문에 이 제품을 더 잘 분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 스펙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다른 건 밴부하고 비슷하다고 치더라도 베드 사이즈가 무려 350바이, 350바이, 350이에요. K1 맥스보다 더 큽니다. 오늘 리뷰할 K2 플러스 콤보 제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길 바라며 언박싱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K2 플러스 콤보. 박스를 열어 보겠습니다. 조립은 거의 95% 이상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본품을 뜯어 보겠습니다. 와, 이거는 공구 상자인데요. 고품질로 너무 잘 들어 있습니다. 필라멘트가 돼지꼬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롤로 들어있습니다. 500g씩 4개의 하이퍼 PLA가 들어있습니다. AMS가 여기 들어있어요. 굉장히 좋네요. 하단에 덧댄 것처럼 보이는 박스에서 고정체를 빼줘야 합니다. 전부 8개를 빼주면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빼야 됩니다. 이제 옆에 완충제들 다 제거해 주고요. 얘는 진짜 이렇게 드는 것도 힘들어요. 옆에 붙어있는 얘는 위쪽 벽돌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D 프린터를 30개 이상 리뷰해 봤는데 한 번도 못 들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못 들 뻔했어요. 정말 힘들게 들었고요. 3번 정도 시도해서 들어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만큼 이 프레임이 굉장히 튼튼한 재질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립니다. 안쪽에 CFS가 들어있는데요. 당연히 지지대가 나사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렌치로 풀어주면 됩니다.
밑에 쪽은 렌치를 돌리기가 약간 더 힘든데요. 아무튼 다 풀어주고 지지대를 제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CFS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CFS. 그리고 Z축을 고정해주는 고정대도 풀어줍니다. 그리고 배드 고정해주는 나사 4개도 풀어줍니다. 노란색 스티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 쪽 고정해주는 스티커도 떼어줍니다. 드디어 이제 모두 다 꺼내고 풀어야 될 것도 다 풀어줬습니다. 이제 액정하고 CFS만 연결하면 작동이 가능합니다. 먼저 액정부터 달아주겠습니다. 나사로 액정 거치하는 것 고정해주고요. 액정선 끼워줍니다. 그리고 거치대에 액정을 끼워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예요? 필라멘트 색상표입니다. 와, 엄청납니다.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와, 정말 정성이 대단합니다. 크리얼러티의 필라멘트로 뽑으면 이런 색상이 나온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아까 봤었던 거죠. 상단 덮개입니다. 덮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CFS와 프린터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먼저 필라멘트를 분배해 주는 곳 끼워 줄게요. 여기에 CFS를 4개 끼우면 16색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하단에 3D 프린터에도 꽂아줍니다. 그리고 CFS와 분배기도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CFS에서 분배기로 연결되는 튜브 끼워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분배기에서 3D 프린터로 들어가는 튜브 끼워줍니다. 이건 한쪽으로 제껴준 상태에서 튜브를 밀어줘야 됩니다. 네, 지금 잘 끼워진 거예요. 네, 이제 조립은 다 됐고요. 셀프 체크해서 인풋 쉐이핑 및 오토 레벨링 해주면 됩니다. 네, 이제 필라멘트 끼워 주겠습니다. 필라멘트를 어느 정도 넣어주면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죠. 필라멘트는 RFID로 자동으로 인식을 해줍니다. 필라멘트를 본체 쪽에 대주면 돼요. 그러면 삐소리가 나면서 어떤 필라멘트인지 자동으로 체크합니다. 이렇게 하면 프린터에 따로 입력을 하지 않아도 필라멘트의 종류와 색을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물론 크리얼러티 전용 필라멘트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로 출력해 볼 건데요. 프린터 내부에 들어있는 4색 컬러 벤치부터 출력해 보겠습니다. 앞에 레벨링하는 모습은 생략을 했고요. 아주 잘 작동합니다. 네, 이 과정이 색을 교체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기존에 들어있던 필라멘트를 잘라내고요. 그리고 CFS에서 롤을 거꾸로 돌려서 원래 필라멘트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색깔의 필라멘트로 밀어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원래 색이 나오다가 혼합색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바뀐 색깔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바뀔 때 혼합색까지 버려야겠죠. 네, 똥은 이렇게 뒤쪽에서 배출을 합니다. 거의 뱀브와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출력 완성된 모습인데요. 퀄리티 굉장히 좋습니다. 잘 나왔고요. 그리고 또 프린터에 들어있던 크리얼러티 로고 파일도 출력해 봤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잘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냥 단색인 흰색 벤치 파일도 프린터에 들어가 있길래 출력해 보았습니다. 슬라이싱 할 때 컬러 타워나 이런 것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잘 설정해주지 못하면 이렇게 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흰색과 검정색이 많이 혼합돼서 말이죠. 저는 원래 단색인 뽀로로 파일을 4색으로 바꿔서 출력해 보았습니다. 크리얼러티 프린트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이용했고요. 네, 뽀로로 서포트를 제거를 해주고 있고요. 네, 굉장히 잘 출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2 플러스 콤보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의 출력물에 여러 가지 필라멘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최대 16색까지 가능합니다. 바로 CFS 때문에 가능한데요. 제가 사용해 봤을 때는 뱀브의 AMS와 거의 유사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스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뱀브랩 X1C와 비슷한데요. 그건 256 by 256 by 256이었거든요. 그런데 K2 플러스 콤보는 350 by 350 by 350이에요. 거의 뱀브를 미니 프린터로 만들어 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K1 맥스보다도 XYZ축 각각이 50mm씩 더 큽니다. 출력 크기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정교하고
안정적으로 출력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세 가지 측면에서 프레임의 안정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외골격입니다. 그리고 X축 레일이 강철로 되어 있습니다. 마모나 휘어짐이 훨씬 적겠죠. 프린트 베드를 이동시키는 Z축이 4개의 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기능이죠. 챔버 안을 히팅하는 기능입니다. 최대 60도까지 챔버 안의 온도를 유지해 줍니다. 변형이 잘 되는 소재를 안정적으로 출력하는 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밴브에도 있던 기능이지만 K2에도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챔버 AI 카메라와 헤드 AI 카메라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챔버 AI 카메라는 인쇄 실패 감지, 빌드 플레이트 감지, 다른 뭔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체크를 해주는 거고요. 타임랩스 촬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 AI 카메라는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유량 비율이나 압력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베드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오토 레벨링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큰 출력물을 뽑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세팅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크리얼러티가 정말 1등 하겠다고 작정하고 만든 프린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K1과 K1 맥스에서 있었던 문제점도 잘 보완이 돼서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멀티컬러와 큰 크기의 프린터를 선호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반가운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K2 플러스 콤보의 언박싱과 주요 장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